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8월달 마지막 거래일 계좌 점검 날입니다. 지금 S&P 500 선물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0.66% 상승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는 미국, 브라질, 여기 독일, 프랑스 이쪽은 좀 내렸고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올랐습니다. 이상하게 작년부터 월 마지막 날에는 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3,300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제가 한 90% 다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 팔고 나서 그 다음날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 1년 내내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른 것도 있겠죠. 미국 선물도 오르고. 근데 여전히 높습니다. 1337.6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환율 1300원 이상에서는 주식을 사도 거의 90%는 수익을 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어 던질 때가 아니라 서서히 살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가도 내렸습니다. 91.64달러. 고객예탁금은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1조가 올라갔네요. 55조 1706원. 신용장구도 380억 늘었습니다. 그래서 19조 3381억인데요. 이게 17조까지 떨어졌다가 2조나 올라갔어요. 신용이. 빚내서 투자하는 게 2조가 늘었다는 거는 이거를 털고 올라갈지, 이게 코로나 때 1500 깨졌다가 3300 갔다가 2300 깨졌다가 지금 2400이죠. 2270에서 2470, 2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올라갈까요?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19조를 이거 한 10조는 털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막 흔들어 제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밴드가 우리나라 코스피 밴드가 3,300에서 1,500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면 여기 지금 밴드 하단에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 1,500 깨진다고 쳐도 여기서 사서 물려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만 버티면 결국에는 3,300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가려고 겁나서 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월달 그 수익률은요, 이 코스피 종합지수는 이번 달에 0.84% 올랐습니다. 근데 제 계좌는 플러스 0.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지수나 비슷하게 올랐다고 봐야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 유명 펀드를 보면요, 유명 펀드를 보면은 이 종합지수 상승률을 따라가는 펀드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올해 종합지수가 1% 올랐으면 이 펀드 수익률도 1% 이상 오른 펀드가 몇 프로 안 된답니다. 10%도 안 된답니다. 근데 이 10% 넘은 펀드가 다음에 또 이 종합지수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종합지수 수익률을 넘는 펀드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거의 제로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피터 린치가 한 옛날 마젤란 펀드는 종합지수를 넘어섰죠. 근데 이거는 특이한 경우고, 이 장기적으로 종합지수 상승률을 넘는 펀드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4대 투자자 존 보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덱스 펀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인덱스 펀드는 펀드 수수료도 싸고 이 종합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펀드거든요. 근데 이 종합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펀드에 사가지고 그냥 묻어두라 이거죠. 샀다 팔았다 하면은 저 수수료랑 세금만 많이 나간다 이거죠. 결국에는 뭐 여 꼭대기에서 사든 여기서 사든 결국에는 수익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8월 달에는 6억 79만 3,668원, 7월 달이 5억 9,542만 5,372원을 빼면은 536만 8,296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0.9%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2달 월급 버는 거예요. 제가 월급이 250 얼마인데 2달 월급을 벌으니까 대단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올해는 그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계약금을 6천을 여기서 뺐지 않습니까? 6천을 뺐는데 5천을 지금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1,000을 더 채워야 되는데 작년에 여기 3,300 최고점에서 최고 기록이 6억 500이었어요. 6억 500.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을 더 채워야 되죠. 그럼 6억 1,000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지금 제 계좌는 이거를 500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계좌 수익률은 여기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코스피 종합지수 밴드를 보면요. 길게 보면은 이게 IMF 때가 요때예요, 요때. 여기.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조금 넘었죠. 여기는 2008년 금융위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넘었네요. 이 IMF 때보다 더 컸네요, 이 폭이. 지금은 어떨까요? 이 코로나 때 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도 네 칸이네요. 금융위기 때랑 똑같은 하락률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IMF 때가 더 적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입니다. 네 칸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나 이 밴드가 거의 지금 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만큼 올라왔지만 한 칸 올라왔는데 여기서 그냥 날아가지는 않았고 코로나 때처럼 바로 그냥 이렇게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신용을 좀 털어내고 이걸 보고 개미 털기 장세라고 그러죠.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날아가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걸릴지 모르지만은 지금 제가 현금 60%, 주식 40%인데 이거 주식이 너무 작아요. 2300하고 깨질 때 막 사가지고 50%로 만들었다가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10% 수익 실현한 겁니다. 근데 이거 떨어지면 이제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연말까지 목표는 주식 70%, 현금 30%입니다. 연말까지.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근데 주식 40%, 현금 60%입니다. 그러면 30%를 더 사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저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증시 속담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정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면 저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전략을 연말까지 잘 세워서 주식 70%, 현금 30%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수익이
여기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나? 그거는 작년 연말에 여기서 90% 팔았다가 그 연말에 2021년 이상하다 이거 차트가 연말에 여기서 연말에 주식 50% 현금 50%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90% 팔았다가요 이익 실현한 거죠. 그랬다가 여기서 40%를 더 산 거죠 연말에. 그래서 연초에 다 팔았습니다. 또 10%만 남기고. 그러니까 요 연말에 산 게 배당이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넘은 거랑 이 트레이딩 이렇게 사서 팔고 뭐 행계 트레이딩 수익하고 뭐 이런 거 합쳐서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지만 저는 작년에 최고 계좌가 6억 5백이었는데 지금 6억 1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말에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날지 그거는 아무래도 모르죠. 손해날 수도 있어요. 지금 3년 손해보고 11년 연속 수익이고 올해는 모릅니다. 올해 만약에 손실이 난다면 이제 11년 연속 수익이라고 자랑하는 거는 끝나는 거죠. 자랑할 게 이거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랜비의 법칙에서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주가가 같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걸 돌파하면 매도라 이거죠. 다시 떨어진다 이거죠. 여기도 올라오면은 매도입니다.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 장기 이평선 우리나라 펀드멘탈이 이 장기 이평선하고 비슷합니다. 이 빨간 선이요. 장기 이평선은 이렇게 우리나라 수익이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깨지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깨지면은 무조건 올라왔어요. 여기 깨지면은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이었는데 하여튼 이 밑에서 사가지고 기다리면은 무조건 수익입니다.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그래서 저는 여기 깨지면은 무조건 비중을 늘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계좌 점검하는 날이니까요. 첫 번째 계좌 보겠습니다. 9,900이네요. 9,995만 6,239원. 보유 종목을 보겠습니다. 보유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삼성전자가 많이 내렸어요. 마이너스 1000만원치 샀는데, 마이너스 23%예요. 삼성전자, 우량주가. 배당 많이 줘서 좋은데,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삼성전자가 뭐 망합니까? 그냥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종목이 너무 많네. 1번 계좌나 이거.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종목을 많이 퍼뜨립니다. 왜냐면 종목이 많으면 그 상장 폐지 당해도 휴지 조각 돼도 한두 종목 돼도 계좌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계좌입니다. 1억 210만원. 여기도 종목이 많습니다. 저는 이 배당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2천만원을 안 넘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2천만원 넘으면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그래서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되는데 저는 슈퍼개미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돼서 그 세금은 얼마 안 나오는데 그 세무 신고하는 게 그 회사 다니면서 그 왔다 갔다 세무서 왔다 갔다 귀찮아서 2천만원 안 넘으려고 그럽니다. 세 번째 계좌는 1억 40만원. 보유 종목은 이 계좌는 종합이 마이너스 18%네요. 꼴찌 같습니다. 이거 수익률이. 네 번째 계좌는 플러스입니다. 보기 좋네요.
1억 220만원. 그래서 보유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은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간 거야? 35%나 올랐네. 오, 이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플러스 40%네요. 현대로템 플러스 57%. 현대로템 왜 이렇게 오른 거야, 이거? 아, 이거 방산 그 수출해낸 거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오르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주가는 실적이 올라가는데도 막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거는 개입니다. 코스탈로니의 개이론에서 보면 주인은 이렇게 갑니다. 이건 회사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개는 주인 앞에서거니 뒷서거니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 결국에는 주인을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면은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 회사 수익률을 따라서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 이거죠. 이게 오르락내리락 개인이 막 사면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막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이 회사 수익률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회사가 적자나는 기업 말고 수익을 잘 내고 장사를 잘하는 기업을 사면은 여기서 샀든 무조건 결국에는 무조건 수익이라 이거죠. 꼭대기에서 물렸든 결국엔 수익이라 이거죠. 그래서 적자나는 기업을 사지 말고 이 장사 잘하는 기업을 사라. 이런 세계 명인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좌는 수익 실현했습니다. 6,100. 여섯 번째 계좌는 6,000. 일곱 번째 계좌는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인 계좌입니다. 왜 부인 계좌를 왜 만들었냐? 양도소득세를 주식한테 매기는데 5천만원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그러죠. 그러면 제 계좌에서 5천만원, 부인 계좌에서 5천만원, 그럼 1년에 1억을 수익 실현해도 세금 한 푼 안 냅니다. 그래서 부인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네, 일곱 번째 계좌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수익률이 가장 좋네요. 6.25% 종합이 수익입니다. 추정자산은 7,300입니다. 보유 종목은 별로 없네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제가 작년 2021년 4월 달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5억 돌파한 기념으로 그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식계좌 5억, 그 다음에 예금이 1억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는 빌라가 1억입니다. 그러면 총 제 자산이 부인 거는 말고요. 부인은 뭐 조금 그 예금 통장에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라 부인 재산은 빼고요. 그러면은 이게 작년 4월에 제 자산이 7억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떤 방송에서 증권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투자 보수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자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안 잃는 구조, 잃고 싶어도 못 잃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지? 나는 3년 동안 계속 까먹고 있는데 저게 뻥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손실을 일부러 나기 전에는 손실 나기가 힘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 나는 습관을 들이면은 절대로 손에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부자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게 속도가 근데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제가 부자가 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하라는 거죠.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